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천하의 엔비디아도 메모리 부족 삼성의 꽃놀이패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컨퍼런스를 복귀해 보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메모리 부족에 따른 GPU 공급 제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경영진은 올 1분기 이후에 게임 부분 GPU에서 공급 제약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게임뿐만 아니라 AI 및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꽃놀이패를 지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HBM 고대폭 메모리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키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게임용 GPU에 들어가는 GDDR7 그래픽 D램이죠. 이 GDDR7이나 일반 D램의 웨이퍼 할당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메모리의 마진 순서인데요. 당연한 것이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고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일수록 마진도 높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게임용 GPU가 1분기 이후에 공급 제약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그래픽 D램 GDDR입니다. 그런데 이 GDDR 그래픽 D램은 HBM을 빼면 가장 마진이 높은 D램입니다. 당장 그 RTX 50 시리즈 등의 그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DDR7 같은 경우는 최신 규격으로 공급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이 생산 난이도가 높고 엔비디아와 같은 큰 고객사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점하려고 하는 D램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가장 독보적이죠. 이 GDDR 다음에 마진이 높은 D램은 이 스마트폰과 온 디바이스 AI 열풍으로 PC와 서버 등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인 LPDDR이고 가장 범용 메모리라고 할 그 DDR이 마진이 가장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마진 순으로 줄을 세우게 되면 HBM, GDDR, LPDDR, DDR 순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수익성 극대화 전략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마진 순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 GDDR, LPDDR, DDR 순이지만 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순서는 또 다르게 짜여집니다. 기업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 당연히 생산량 기준으로도 1등이고 그 다음은 GDDR이 아니라 LPDDR입니다. 이 삼성이 모바일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고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I 노트북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가 서버에 LPDDR 저전력 D램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LPDDR5X와 차세대인 LPDDR6가 생산 비중을 가장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현재의 삼성입니다. 이 그 다음이 LPDDR 다음이 바로 생산량 기준으로 3위가 GDDR이 아니고 또 범용 메모리인 DDR입니다. 이 삼성은 PC와 서버 시장의 기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DDR5 생산량을 꾸준히 확대 중에 있죠. 특히 공정이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구형 라인에서는 DDR4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진은 HBM에 이어서 2위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픽 D램 GDDR이 되겠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생산량은 범용 D램 DDR이나 저전력 D램 LPDDR보다 적지만 GDDR7 생산 라인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물량보다는 고단가 제품 위주의 전략적 생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GDDR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환경이 삼성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은 HBM에 쏠린 라인 때문에 부족해진 일반 D램 메모리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이 갑 중에 갑 엔비디아가 GPU 공급 제약을 걱정할 정도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삼성이 부르는 게 곧 가격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포트폴리오인데요. 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할 때 삼성은 방대한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LPDDR5X와 GDDR7까지 골고루 공급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 D램만 해도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게임용 GPU의 메모리 표준을 삼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임 부분 공급 제약이 풀리는 시점에 삼성 실적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마진이 가장 높은 GDDR7과 수요가 가장 많은 LPDDR5X와 LPDDR6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HBM을 제외한 DRAM
제품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천하의 엔비디아마저도 GDDR 그래픽 D램 부족 때문에 RTX 공급 차질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삼성이 지금 HBM4, HBM 6세대 제품인 HBM4에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칩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의 전쟁터입니다. 삼성이 HBM4에서 거두고 있는 혹은 거둘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게임용 GPU 시장에서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HBM4의 마진율은 작게는 60%, 70% 이상까지 추정됩니다. 일반 D램의 서너 배 수준이죠. GDDR7 역시 고마진 제품이지만 마진율은 HBM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30-40% 수준인데요. HBM과는 급이 다른 것이죠. 이 삼성으로서는 같은 웨이퍼, 원판을 쓴다면 당연히 HBM4를 찍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HBM4에는 아시다시피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갑니다. GDDR7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RTX 50 시리즈에 들어가는 GDDR7 같은 경우는 최신 공정에서 생산돼야 하는데 이 라인이 HBM4용 베이스 다이와 고성능 서버용 DDR5 생산과 겹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 다이는 준비돼도 여기에 붙일 그래픽 D램 GDDR7 메모리 모듈이 부족해서 제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또 잘 봐야 하는 게 바로 TSMC 파운드리 설비 부족입니다. 이 메모리 부족이 부품의 문제라면 TSMC 설비 부족은 조립과 생산의 절대적 한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라인이죠. 이 패키징 변목이 심각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게임용과 AI용 모두 TSMC의 첨단 공정,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공정을 사용합니다. 특히 AI용 GPU는 앞서 말씀드린 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특수 패키징이 필수인데 TSMC 이 설비는 올해 말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죠. TSMC도 단가가 훨씬 높은 AI용 칩 생산에 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로서도 한정된 TSMC 커터 할당량 내에서 돈이 더 되는 제품부터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용 게임용 GPU 생산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AI 칩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대목이 이쪽인데요. 바로 TSMC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 일부가 삼성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두 번째 노드인 2나노 등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실적이 폭발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HBM3E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HBM4에서는 커스텀 설계 역량을 발휘해 엔비디아 내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고 GDDR7의 독점적 지위도 향유 중에 있습니다. 칩을 만드는 설비도 활용하기 유리한 환경입니다. 엔비디아의 메모리 갈증 그리고 파운드리 설비 갈증이 심할수록 삼성의 협상력은 높아지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